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아침부터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가셨어? 커피 마셔도 되는 건가요? 자, 오늘 날씨가 좀 비가 내리죠? 분위기가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부동산 공법 공부하기엔 딱 맞는 날씨네. 그렇죠? 아, 지난주 어디까지였습니까? 네? 용도 지구까지 했어요? 그럼 246쪽인가요? 246쪽 용도 구역제도부터 보겠습니다. 용도 구역제도. 우리가 지난주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공부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용도 구역인데요. 용도 구역은 이건 우리가 보통 3차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용도 지역은 1차라고 그랬죠. 용도 지구가 2차, 용도 구역은 3차적으로 지정합니다.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규제를 뭐 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1차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2차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용도 지역과 지구, 지역과 지구의 규제를 다시 보충해서 3차적으로 지정한 것이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은 주로 도시의 외곽 지역, 도시의 외곽 지역에 많이 지정을 합니다. 용도 구역은 규제가 제일 강해요. 규제가 제일 강하다는 건 뭐냐?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위반되면 형량이 말이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도 구역에 위반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지역이나 지구에 위반되면 얼마? 2년 이하. 용도 구역에 위반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요.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 2년에 3년이나 그게 그거 아닐까? 네? 뭐 2년 사는 거 조금 1년 더 산다고 해서 뭐 크게 지장 없죠. 요즘에 경제도 나쁜데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형법상으로 2년과 3년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2년과 3년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상식적으로 기억하세요. 2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사유가 돼요. 그럼 2년 이하의 징역받으면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집행유예 3년에 바로 풀려납니다. 교도소 안 살고. 근데 3년은 집행유예가 안 돼. 어차피 들어가서 3년 동안 묵어야 돼. 네? 그럼 2년과 3년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2년 선고받았다 3년 받았다 해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용도구역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겁니다. 용도구역의 종류는 딱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래서 용도구역은 4가지밖에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용도 지역이 있었죠. 용도 지역은 우리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등장하는 용도 지역이 총 21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호적은 총 21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용도 지구는 우리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서 나오는 용도 지구가 무려 27개가 있어요. 지역은 21개, 지구는 27개. 용도 구역은 총 4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도 구역 4개. 자, 그래서 용도 구역은 우선 4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슨 구역?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세 번째, 수산 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네 번째, 도시 자연 공원구역입니다. 도시 자연 공원구역. 이렇게 용도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구역이라는 얘기가 붙었다고 해서 구역이라는 얘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다 용도 구역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도 구역은 이 4개밖에 없어요. 뒤에 가면 우리가 건축법에 무슨 뭐 특별건축구역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런 구역들이 나옵니다. 이런 구역들은 용도구역이 아니야. 용도구역은 우리 국토개혁은 오직 이 네 가지고 용도구역은 우리 국토개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서 용도 지역과 지구의 규제를 보충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것만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특별건축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 용도구 7개 있다, 8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요. 용도구역은 딱 이거 4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기억할 것은 이 용도구역의 종류 4가지 기억하시고요. 이 용도구역을 왜 지정하는가,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목적 정도 기억하시고요. 또 용도지역은 주로 어디에 지정하는가 하는 것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볼까요? 개발제한구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모른다면 이건 간첩이죠. 그렇죠? 부동산 공부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도 개발제한구역 다 아시죠? 간첩 있나요 여기? 응?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 다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1번 개발제한구역 보겠습니다. 개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제한구역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역시 누구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나중에 실무에 나가고 땅을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이런 사기를 많이 치죠. 내가 이번에 무슨 시장을 무슨 국회의원을 선거에서 당선될 수도 내가 참모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많은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당선만 되면 개발제한구역 이거 풀어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땅 믿고 살아. 이런 사기 많이 치죠. 네. 저한테도 가끔 그렇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이번에 제가 말이죠. 광명시장 선거를 하면서 내가 참모를 해줬는데 그분이 당선만 되면 개발제한 풀어준다고 했거든요. 이 땅이 30만 평인데 풀리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혹시 교수님 제자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거 좀 소개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어떻다? 뻥이다. 왜 뻥이다? 광명시장 가지고 개발제한 풀 수가 있어 없어요? 못 풀어요. 개발제한구역을 풀려면 누구를 도와주셔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을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해제할 수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국회의원 이런 얘기 절대 믿지 마시라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개발제한을 푼다 했을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여기는 용도구역이나 누군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누군가의 안면 때문에 그 사람이 용도지역을 풀어주고 그 사람이 용도지역을 갖다 변경해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널 잘 아니까 네 것만 풀어준다 이런 거 없다고요. 만약에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든가 용도구역이 해제된다든가 그런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택지가 개발된다. 공항이 들어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이 대규모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도 특정 토지, 특정 필지만 풀리고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면 무조건 너 사기꾼 하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절대 이런 거 가지고 사기당하지 말라는 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을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3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하나.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둘. 그 다음 밑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셋. 이게 목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한의 목적 3가지. 첫째 뭐라고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한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부로 확산되가는 현상 바람직하지 못하죠? 체계적인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두 번째,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우리나라의 도시 외곽쪽에 지금 현재 녹지 공간이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 개발제한구역뿐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안과 밖의 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사회에 대단히 기여한 바가 커요. 그다음 세 번째,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라고 그랬죠. 국가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주로 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이런 목적으로 지정할 때는 주로 어디 지정하느냐. 여기는 주로 도시의 외곽지역. 외곽지역인 무슨 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에 많이 지정합니다. 도시 외곽지역의 삥도시의 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지정된다고요. 대표로 가까운 경기도 하남시 같은데 경기도 의정부,
경기도 하남시나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전체 행정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자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고 그랬죠.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뭐냐? 휴전선 인근지역입니다. 휴전선 인근지역. 자, 휴전선 인근지역은 이런 지역을 무질서하게 개발하게 되면 국방상의 취약점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이 국방상 취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전선 인근지역에도 개발자를 많이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제한 지정하는 목적 몇 가지? 세 가지. 자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민의 자연환경 보전, 이런 목적으로 지정할 때는 어디? 도시 외곽지역. 그리고 국가보안상 도시개발지역, 어디? 휴전선 인근지역에 주로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휴전선 인근지역은 대부분 개발 제한구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선 인근지역은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돈 많은 강남 사람들이 휴전선 인근지에 땅을 많이 사들고 있다고 그랬죠. 왜? 남북 간의 관계가 만약에 평화 무도로 바뀌게 되면 그 지역은 언젠가 한번 대박이 나올 적이다 해서 그 지역에 땅 꾸준히 사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제한구를 지정하는 목적 세 가지. 이 정도는 모든 국민의 상식이야. 공법이 아니고 상식이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사회시험 문제를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사회시험 문제가 이 문제 나왔어요. 뭐라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을 쓰세요. 그것도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개발 제한구역의 목적 네 가지, 세 가지. 자, 이게 개발 제한구역.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네, 그린벨트. 그린벨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린벨트. 그러면 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말이죠. 이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건축물이 신축이 가능하냐? 증축할 수 있느냐?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이런 각종의 내용은 무슨 법이 나와 있냐? 특별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 뭐냐? 여러분 앞으로 개특법 플러스 시행령 이렇게 해서 개특법 플러스 시행령. 무슨 법이요? 개특법. 개특법의 정식 명칭이 뭐냐?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보세요. 뭐라고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시 한번. once more. 무리하지 말고 끊어요. 끊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지정하게 되면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각종 행위자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간단히 줄여서는 개특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개발 제한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궁금하거든요. 이 개특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아까 경기도 하남시라든가 의정부 같은 지역은 행정구역의 3분의 2 이상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특법을 모르고는 중개를 못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전에는 말이죠. 이 개특법 우리 시험에 출제범위였습니다. 지금은 6개 법률만 출제했습니다만 전에는 9개 법률을 출제했거든요. 그 중에서 개특법도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은 개발 제한구역 지역은 이런 거면 신축할 수 있고 이런 건 지금 증축할 수 있고 요건 무슨 허가사항, 신고사항 이걸 전부 다 외워가지고 다 시험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부질없더라 이 말이지. 왜? 법은 언제든지 바뀌는 것인데 바뀌는 내용을 일일이 암기해가지고 시험 보는 의미가 없죠. 우리는 뭐만 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사항이고 어떤 것이 허가사항, 신고사항인 것은 개특법과 개특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보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찾아보면 될 것을 뭘 암기해서 시험 보냐 말이에요. 부질없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범위도 워낙 넓다고 자꾸 짜증을 내시고 그러니까 3개 법을 빼줬어요. 그러면서 개특법이 지금은 출제법에서 빠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개발 제한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어떤 행위 허가사항의 신고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온다? 단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디를 찾아봐라? 개특법과 개특법 시행령에 의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죠. 개특법, 개특법 시행령. 자, 그래서 개발 제한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한다. 지정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지정 목적 3가지. 지정의 위치, 주로 도시 외곽 지역의 녹지는 휴전선 인근지에 지정한다. 지정하면 각종 행위자는 개특법과 개특법 시행령에 의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개발 제한구역의 투자 가치는 어떨까요?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 땅 투자하게 되면 어때요? 투자 가치가 좀 있어요? 없어요? 네? 개발 제한구역 땅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공부하는 이유는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막말로 그렇죠? 개발이 투자 가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시전선 인근지 땅으로 어떻게 하냐고? 개발 제한구역은 우리가 흔히 토지 투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기 토지를 갖다 잘 투자하면 대박이요. 잘못 투자하면 쪽박이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게 개발 제한구역의 투자 가치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시가 비좁기 때문에 자꾸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 외곽적인 녹지 공간을 자꾸 풀어가죠. 자꾸 풀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외곽지 땅을 갖다 풀어가지고 신도시도 개발되고 보금자리주택도 건설하고 택지를 개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외곽적인 녹지 공간이 이런 이유로 풀릴 때 땅값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 가격은 2배 오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땅값은 2배가 아니고 20배, 30배도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풀리게 되면 이 개발 제한구역은 대박이 나는 거죠.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의 중심으로 보면 저쪽 상암도 다 풀려가지고 지금 현재 대박난 적이죠. 강일도, 그렇죠? 서초구에 우면도, 그렇죠? 세곡도 다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그 대박난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멀지 않으면서 도시가 확장될 가능성이 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개발 제한구역 투자를 잘 해놓으면 대박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러나 개발 제한구역은 또 어때요? 자, 여기도 풀리고 저기도 풀리고,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무조건 사놓으면 돈 되겠다. 또 무조건 사놓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다고요? 오르는 것은 계속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 지역을 또 잘못 투자하면 이건 쪽박 차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이 땅을 좀 여기서 한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방법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그래요? 어딘데요? 집원 한번 줘보세요. 보니까 어디냐? 청와대 뒷산이야. 청와대 뒷산. 용도적이 무슨 적? 용도적이 자연환경 보전적이야. 두 번째, 국립공원이야. 자연공원이야. 자연공원. 개발 제한구역이야. 청와대 뒷산 군사시설 보호지구야. 요건 풀려야 풀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지역은 쪽박 차는 지역이죠. 그렇죠?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달라니까 가르쳐 줘야지. 개발 방법을. 한턱 크게 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네가 청와대로 입성하면 된다. 청와대로 입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청와대로 옮겨라. 그러면 개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한턱 안 쏘더라고요. 이런 지역은 쪽박 차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교재 3번의 시가와 조정구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역시 지정 목적 세 가지를 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하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의 도모 둘, 일정 기간 시가와 유보 셋.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한다? 시가화를 방지한다. 여러분, 도시가 외곽적으로 무질서하게 시가화돼가는 현상을 우리는 학개론에서 혹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프롤 현상이다. 이런 표현, 스프롤 현상. 도시가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현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도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해서 일정 기간 시가화를 뭐 했다고요? 유보라는 것은 금지가 아니죠? 금지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목적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하면 어디를 기억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항상 신도시 외곽 지역을 기억하세요. 신도시 외곽 지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하면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어디냐? 인천 송도입니다. 송도. 인천광역시에서 송도를 갖다 개발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송도를 갖다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은 보통 이 지역은 여기 있는 땅들은 전부 다 수용이 됩니다. 수용돼서 보상을 받아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 갑, 을, 병. 여기는 수용당하지만 이 갑을 병에 가지고 있는 땅은 수용을 안 당하죠. 왜? 여기 신도시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되는 순간 그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덩달아서 개발 한번 해보자 하고 자꾸 무질서하게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직 윤곽도 나오기 전에 여기를 갖다 주변을 갖다 무질서하게 개발하게 되면 서로 균형이 맞지 않죠. 체계적이 못하죠. 그래서 보통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신도시 외곽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 지정하는 게 뭐다?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여기다 지정하는 것이 시, 가, 화,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영종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시가와 조정구역 한번 보세요. 시가지 화 이게 무슨 화자예요? 될 화자죠. 시가지 화가 되는 것을 뭐 하겠다? 조정하겠다는 거죠. 조정의 의미는 금지가 아니죠. 금지가 아니고 뭐다? 유보입니다. 유보. 자 여기에 개발이 끝날 때까지 여기는 잠시 개발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정부가 여기에 대한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개발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지가 아니고 유보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반드시 기간을 정해. 무슨 기간? 유보기간. 이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5년에서 20년 범위 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해요. 만약 이 유보기간이 10년이었다. 10년을 갖다 유보기간을 정하잖아요. 처음에 지정할 때 유보기간을 정합니다. 유보기간을 정하면 이 유보기간이 경과된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풀리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시가와 조정구역의 소위 우리가 실효라고 그래. 뭐라고요? 실효.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언제 실효된다? 유보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자동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 time zoning. 즉 뭐다? 용도구역 4개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만큼은 일정한 시간상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용도구역은 한번 지정하면 해제하기 전까지 영원해.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풀려. 그래서 시간상 제한을 받는 용도구역에 대해서 time zon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어디 지정한다? 신도시 외곽지역에 지정한다. 동탄 신도시, 세종시 외곽지역, 송도 신도시 외곽지역 영종도 이런 지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된다. 뭐하기 위해서? 첫째,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뭐한다? 유보. 그 일정 기간은 몇 년이다? 5년 내지 20년 범위 내에서 지정권자가 정한 기간.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풀리게 된다. 이게 시가와 조정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정할 때 신도시 외곽 지역에 보통 시가와 조정을 지정한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투자 가치는 어떻습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저기는 시가화를 시키겠다는 거야? 안 시키겠다는 거야? 시키겠다는 거죠. 여기를 우리는 학계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그래요. 시가와 예정용. 시가 시킬 땅이야. 자, 그러면 저기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잘 투자해야 되지. 유보기한이 5년에서 20년이야. 유보기한 20년 지는데 초기에 투자하면 20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유보기한이 몇 년인가를 확인해서 유보기한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될수록 투자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렇죠? 최근에 영종도가 많이 뜨고 있죠. 영종도. 왜? 영종도가 2020년까지 시가와 조정구역이거든. 2020년. 그럼 얼마 안 남았죠? 그럼 영종도로 이제 뜰 때 됐다는 얘기죠. 그 최근에 영종도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도가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끝나가고 있고 영종도는 앞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지면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지난번에 카지노 발표했죠. 그래서 영종도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것이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영종도가 될 거예요.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은 송도 외곽지 영종도를 머릿속에 딱 떠올려라.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투자 가치는 초기에는 다소 어때요? 참는 게 좋고 후반기로 갈수록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뭐라고 한다? 시가와 예정용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그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뭐냐? 글자 그대로 거기 누가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이건 해양수산부장관이에요. 뭐 하려고 정하냐? 뒤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뭐 하자고요?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여러분 수산자원이 뭐라고 그랬죠? 수산자원은 수자원과 다르다고 그랬죠? 수자원은 물을 말하는 것이고 수산자원은 물에서 나오는 해조류, 어패류를 말하는 거죠. 물에서 나오는 광어, 우럭, 전복, 해삼, 해태 이런 것을 수산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어디에? 공유, 수면이나 인접한 토지. 응? 어디? 공유, 수면. 이건 주로 공유, 수면이라든가 인접한 토지에 정한다고 했죠. 토지.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어디를 기억하느냐? 여기를 기억하세요. 완도, 거제, 여수, 앞바다 있죠? 앞바다. 완도 앞바다 가보셨나요? 완도에 가면 뭐가 유명해? 전복 양식하잖아요. 전부 다 청정해역구역이죠. 전복 양식하는 그 바다하고 어디도 인접한 토지. 왜 토지까지 정하느냐? 전복을 바다에서 양식합니다만 바다에서 양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죠. 전복을 따가지고 육지에 가지고 오면 육지에서 가공돼야 되고 공장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죠. 여기까지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도 앞바다 그리고 인접도 또 여수 앞바다. 그렇죠. 김양식 유명하죠. 거제. 그래서 여수 앞바다, 거제 앞바다, 완도 앞바다 이런 지역과 그 인접한 토지에 지는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수산자원보호. 그린벨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아까 뭐라고요? 개발제한구역 있죠? 그럼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블루벨트. 블루벨트. 발음 괜찮나요?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야? 블루벨트는 청정해역구역이라는 뜻이야. 그린벨트는 녹지적이 지정한 데서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 시사상식이라면 블루벨트 부르면 바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그래서 앞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하면 수산자원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공유, 수면이나 인접한 토지 지정한다. 어디를 기억하자? 거제 앞바다, 여수 앞바다, 완도 앞바다를 기억하자. 이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됐을 때 이 수산자원 보호, 자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서 어디냐? 우리 국토개법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토개법과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은 수산 자원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법 플러스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법 플러스 시행령.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뭐냐? 블루벨트. 그러면 역시 완도 앞바다, 거제 앞바다, 여수 앞바다 이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저런 지역에 땅을 사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또 투자 가치 어때요? 규제가 굉장히 강하겠죠. 청정해역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거제 앞바다. 특히 최근에 이제 땅값이 많이 뛰고 있는 이제 거제 지역인데 거제라든가 남해라든가 이런 지역들 거제, 남해 이런 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에 어떻습니까? 땅이 나오고 경매로 나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 수산자원 보호니까 청정해역구역이니까 별로 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은 땅을 갖다 저렴하게 우리가 매수를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것은 가능하거든요. 단독주택. 그럼 이 단독주택 중에서 소위 여기면 농어가 민박주택 있죠. 펜션. 펜션사. 아주 좋은 거예요. 이제 펜션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해라든가 거제 앞바다 같은데 여기서 거기 어긋나지 않다면 땅을 갖다 저렴하게 받아서 펜션. 왜? 경치가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펜션 주택이라든가 이런 땅,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적이 저런 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 자연공원구역 나오죠. 도시 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 자, 이건 글자 그대로 무슨 얘기다? 도시에 있는 뭐다? 자연공원이라는 얘기야.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 여러분 자연공원 기억나요? 지난번에 제가 자연공원 하면 설명드렸죠. 자연공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걸 자연공원이라고 그래요. 자연공원. 이 자연공원은 용도적이 무슨 적이냐? 자연환경보전적이야. 자연환경보전적. 그런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뭐다? 도시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자연공원이야. 그럼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자연공원이면서 이 자연공원은 아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정도 아닌 것을 말합니다. 자, 원래 자연공원은 어디에 지정된다? 자연환경보전적. 종류는 몇 가지 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런데 이건 뭐다?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정도 아닌 소규모 공원들 있죠?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서 소규모 자연공원. 이걸 갖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목적부입니다. 자, 시도에서 대도시장이 지정하는데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한다 하나,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해주고, 두 번째,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해준다. 둘,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해준다. 어떤 뜻입니까? 아침이면 여러분 등산도 잠깐 하고, 가다 보면 배드민턴장도 있고, 가다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주말이면 작은 소공연도 하는 곳들이죠. 그래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식생의 양호한 산지 개발을 막겠다? 제한. 셋, 도시지역 안에 식생의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 여기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세 가지인데 전부 앞에 공통점이 도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해주고,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며, 도시지역 안에 식생의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도시지역 안의 자연공원, 이걸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공원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네? 수락산, 남산, 가까운 아차산, 용마산, 이런 산들이 전부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정도는 아니면서 도시적 안에 있는 자연공원,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해준다. 도시적 안에 식생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자, 이런 목적 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아차산에, 용마산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투자 가치는 어때? 그 지역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자연공원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되면 그 지역 내의 땅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공원 내 시설 있죠. 아까 공원 내 뭐 작은 무슨 체육시설. 그러니 우리가 공원 조성계획이 나와요.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무슨 작은 체육시설, 아니면 공원 내 매점 있죠, 매점. 요런 정도 외에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지역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은 보통 그 시에게 이 땅 매수해 주세요, 매수를 청구해가지고 시에서 그 땅을 매수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투자 가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행위자는 뭘로 하느냐? 여기는 도시도녹법이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시행령입니다. 무슨 법이요? 도녹법. 이게 무슨 법이냐 보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도녹법이라고 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관한다. 그런데 내가 아차산에 용마산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바로 이 도녹법과 시행령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보세요. 이건 용도구역 규제가 제일 강하다고 그랬죠. 왜 강하느냐? 규제를 전부 다 법률로 하잖아요. 법 플러스 시행령이죠. 보세요. 여기는 무슨 법? 개특법 플러스 시행령. 여기는 국토개법 플러스 시행령. 여기는 수산자원관리법 플러스 시행령. 여기는 도농법 플러스 법 플러스 시행. 가장 규제가 강해요. 전부 특별법이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 4개 용도구역 가운데서 개특법, 수산자원관리법, 도농법 우리 시험에 출제 범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 이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구체적인 내용은 출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무슨 법? 국토개법. 요건 출제 범위죠. 그러면 4개 용도구역 가운데서 구체적인 행위 제한을 출제할 수 있는 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에서 어떤 행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도구역하면 4개, 개발제한구역, 시가마조등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4가지가 있다. 지정의 목적 꼭 기억하시고요. 주로 지정의 위치 기억하세요. 개발제한구역은 어디? 도시 외곽적인 녹지적이나 휴전선 인근적. 시가마조등구역은 신도시 외곽적의 영종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여수 앞바다, 완도 앞바다.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앞산, 뒷산. 그죠? 용마산, 아차산. 요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투자가치까지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요것이 바로 뭐다? 용도구역이다. 용도구역.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의해서 용도 구역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용도구역. 그 다음에 이제 247조에 나온 것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이건 우리 공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제 빈도 100%입니다. 100%, 감히 100%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그만큼 중요한 제도이고 우리 공법상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 근데 반면에 상당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제대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재 내용에 간단하게 설명만 해놓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게 왜 나왔고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내용만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하다 보니까 도대체 지구단위계 뭔지 굉장히 여러분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인 내용보다는 이 지구단위계 왜 필요한 제도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작용하는 제도고 왜 좋은 제도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 다 들어요. 우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말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고요. 도시지역. 두 번째,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을 종전에 일종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일종. 이걸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상세 계획구역이다. 상세 계획구역. 그러면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면 무슨 의미가 떠오르지 않지만 상세 계획구역 하면 의미가 떠오릅니까? 예? 상세가 무슨 뜻이야? 자세한 이 말이잖아요. 자세한.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자세한 계획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개발하자. 이때 지정한 것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종로 같은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이 중심상업지역에 A,
B, C, D. 이들이 저기에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 우리는 저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지주. 네? 지주? 더 현실적인 얘기. 우린 저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네? 잘 이해 안 가세요? 서울의 중심 상업지역 명동이나 종로의 땅 한 평이 평당 최소 2억이야. 많이 간 적이. 그렇죠? 더군다나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황금의 요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ABCD 전사물은 누구라고 부른다? 부자라고 부르지 누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땅을 몇 평만 가지고 수십억 하냐. 그렇죠? 엄청나게 부러운 사람이지. 네. 자, 그러면 이 A, B, C, D가 이 안에다가 앞으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앞에서 다 공부했어. 어느 지역에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뭐에 달려있다? 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로 달라지고 용도에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용도 지역에 설정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역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중심상업지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가운데 중심상업지역,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고 도시지역 가운데 중심상업지면 규제가 강한 지역일까요? 약한 지역일까요? 강한 지역? 반대야. 중심상업지에서 뭘 건축 못하겠어? 에? 중심상업지에서 건축해서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단독주택 건축하면 안 돼? 아파트 건축하면 안 돼? 모텔, 에? 호텔 안 돼? 중심상업지에다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어요. 아파트 건축할 수 있어요. 단 거기다 건축할 사람은 덜 떨어진 사람이지. 그 비싼 땅에다 단독주택 아파트 건축해? 고층 빌딩 지어야 되지. 그래서 안 짓는 것이지 못 짓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중심상업지는 규제가 오히려 가장 약한 점이야. 도시지역 가운데 규제가 오히려 가장 강한 점은 전용 주거지역 같은 거.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오직 단독주택밖에 건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상업지는 규제가 제일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A, B, C, D가 마음만 먹으면 저기에다 어떤 건축물이라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A, B, C, D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A가 성격이 좀 삐딱한 사람이야. 나는 돈도 있을 만큼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귀찮아. 땅을 나대지로 비워놓고 있으니까 비업무용 토지로 세금만 많이 나와. 그래? 그러면 일단은 나는 다른 것도 다 귀찮고 여기다가 1층짜리 작은 상가 하나 지어서 내 꿈은 평소에 실내 포장마차 있어. 나 실내 포장마차는 하겠다. 이렇게도 법적으로 하자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B도 동달아서 그러면 나도 여기다 너 따라서 1층짜리 상가는 건축해서 나 여기다가 채소 가게나 하겠다. 응? C는 여기다 나 비디오방이나 한번 해볼까? D도 여기다 뭐 하겠다? 만화방 하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 중심상업지의 황금의 땅에다가 1층짜리 상가를 건축해서 비디오방, 실내 포장마차, 채소 가게 이렇게 건축해서 써도 법적으로 하자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상업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도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고 한 도시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얼굴마담. 들어보셨죠? 그러면 만약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얼굴마담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마담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도시 누가 찾아가 안 찾아가? 안 가지. 네. 자, 적어도 여기는 중요한 적이니까 적어도 이런 현상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일종 지구단위 계획 상세계획구역이야. 그럼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저기는 니들 마음대로 개발해서는 안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3년 내에 말이죠. 3년 내에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일종의 무슨 계획이다? 말을 바꿔서 상세계획이야. 상세계획. 그러면 3년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전부 다 결정이 돼요. 자, 제일 먼저 뭐가 결정이냐?
건물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여기다는 백화점 건축해라. 여기다는 병원 건축해라. 여기는 학교 건축해라. 여기다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건물의 형태는 어떻게 건축하고 건물의 심지어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색채까지도 전부 다 결정됩니다. 이게 지구단위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결정이 되잖아요. 지구단위 결정이 되면 앞으로 ABC는 자기들 마음대로 건축 못해. ABC는 반드시 지구단위에 철저하게 맞춰서 건축허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ABCD가 여기에 철저하게 맞춰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어때요? 도시의 기능이 증진되죠? 미관이 개선되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러면 공공복리 측면에서 보면 그 도시가 아주 깔끔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탄생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설계를 하자는 얘기죠. 설계, 상세계. 이럴 필요성이 있을 때 거기다 지은 것이 바로 일종 도시 지역에 짓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강남에 테헤란로 가보셨나요? 네? 안 가봤어도 갔다고 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되죠. 가보셨죠? 강남에 테헤란로 가면 어떻습니까? 도시가 깔끔하죠? 큰 도시를 갖다 큰 도를 중심에서 고층 빌딩이 쫙 들어서 있고 건물이 깔끔하게 예쁘죠. 이게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응? 지난번에 뭐 용산 개발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수립된 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신도시 개발된다면 신도시 개발지에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을 제내고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개발합니다. 응? 지난주에 제가 창원을 다녀왔는데 창원을 보니까 창원도 계획도시에 창원이 도시가 깨끗하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게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 일종 지구단위 계획 어디? 상세 개발권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어디다 지정할까요? 전부 개발 어디? 예정지역이다. 점. 개발 예정지역. 그러면 어디는 절대 지정할 수 없냐? 개발이에요. 금지된 지역. 개발이 금지된 지역은 절대 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 개발도 안 되는 지역이 어떻게 상세계획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지역에 지정됐다 그러면 거기는 개발 예정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신도시 개발될 지역, 재개발될 지역, 신도시 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 택지 개발될 지역 이런 지역에 전부 다 지구단위 걸 지어놓고 지구단위 맞춰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더라. 이게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 일종입니다. 이해됐죠? 왜 필요한지, 왜 나왔는지 취지를 먼저 기억하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 비도시의 지정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